김태룡의 집중 분석. 오늘은 지난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경기 서울과 수원 간의 슈퍼매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최다 관중인 46,549명이 운집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양팀의 첫 번째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슈퍼매치. 그동안은 수원이 9경기 동안 서울에 패하지 않다가 작년 8월 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하면서 반전이 되었고, 올해 4월 첫 대결에서도 서울이 승리하면서 서울이 최근 전적에는 앞서 나갔던 양상이었습니다. 서울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전남, 포항 두 차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홈경기를 맞이했고, 수원은 지난 라운드 울산에 3대2로 승리하면서 휴식기 이후 좋은 폼이었습니다. 다만 염기훈, 오장은, 홍철, 일련 주적금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가 되었는데요.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상원 골키퍼의 아찔한 장면입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전방이 막히자 골키퍼의 백패스를 연결했고요. 이것이 처리되는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서 로저의 블러킹에 걸렸습니다. 골키퍼에게 연결되는 백패스는 주로 골대 외곽 지역으로 처리하기 쉽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공격수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골키퍼의 생각보다 그 접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용대의 부상으로 출전한 유상훈인데 만약 여기서 실점했다면 글쎄요, 후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반 중반부터 수원이 조금씩 경기 리듬을 찾아 나갑니다. 공격 진행 과정에서 최명용 주심의 친절한 연결도 있었고, 이 공이 다시 김도현으로부터 서정진에게 투입되며 서정진이 슈팅을 연결하는 장면인데요. 서울로서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또 수비로 전환되는 이런 크로스 카운터 순간이었기에 순간적으로 미드필드 한 자리 공백이 생겼습니다. 서정진이 이 위치에서 볼을 받았지만 임팩트가 잘 되지 못했는데요. 수원으로서는 이래저래 서정진의 영향력이 전반전엔 좀 아쉬웠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전 43분 김진규의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잘 준비된 세트피스 상황이었는데요. 이 골의 숨은 공신은 바로 이웅입니다. 몰리나의 코너킥이 뒤쪽 포스트로 연결됐고, 김진규가 뒤쪽으로 스텝을 옮기면서 정확한 헤딩을 맞췄는데, 김진규가 수비에 방해 없이 헤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웅이가 헤이네르의 움직임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느린 화면을 보면 김진규가 이웅이 뒤에 숨어있다가 킥이 시작되는 순간 나오는데, 이것은 서울로서는 철저히 준비된 세트피스 장면입니다. 수원으로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의 제공권이 있는 선수를 미리 체크하고 시야에 두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김진규의 헤딩 임팩트가 워낙에 또 절묘했기에 정성용으로서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어서 후반 3분 상황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몰리나의 최근 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역습 상황에서 수원의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준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쿠데로가 아주 과감한 솔로 돌파를 진행했고, 수원은 3명이 협력 수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물러서며 지연 행위만 했습니다. 구자룡이 이 협력 수비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 상황을 에스쿠데로 선에서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볼이 살아나가면서 몰리나에게 연결되었고, 완벽한 몸의 밸런스와 또 양발을 이용하며 슈팅까지 연결했는데요. 여기서도 수원 수비수들의 동작은 다소 가벼웠습니다. 수원도 후반전에 공세를 강화했죠. 지난 울산전에서 K리그 첫 골을 뽑아낸 로저. 이날 경기만큼은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측면 공격 자원들의 서포트가 부족하고 다소 릴리에 따라서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지역 내에서 볼을 받는 경우가 많진 않았는데요. 후반전 수원은 신세계 등 이런 풀백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다소 많이 시도했지만 정확도나 타이밍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은 로저의 터치와 본능적인 슈팅은 좋았지만 결국 차두리의 마지막 블로킹에 당하면서 골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후반전 35분 정성용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첫 번째 경기를 소화한 정성용. 서정원 감독은 경기 전에 이제 정성용 선수가 심리적으로도 준비되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증명된 장면입니다. 몰리나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직접 볼을 운반하며 흘렸고, 이전에 코너킥 상황 때문에 올라와 있던 이용이가 공격수 못지않은 동작으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공을 잡지 않고 몸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확보했고요. 빠른 타이밍의 슈팅은 이 장면만큼은 웬만한 공격수 부럽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후반전 45분 상황인데요. 후반전 들어 이런 패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힘이 남아있던 고명진이 개인 기술을 발휘하면서 측면에서 교체 투입된 윤주태에게 정말 재치있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윤주태가 조금 여유가 없어서 미리 골대 위치와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공격수로서는 마지막 슈팅 동작 하기 직전에 고개를 들어서 골대와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어진 정성용 골키퍼의 또 다른 슈퍼 세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4분 후 윤주태가 결국엔 골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공격을 위해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했던 수원이었는데요. 여기서 헤이넬의 사소한 실수가 결국 발단이 됐습니다. 고명진이 커트한 이후에 오히려 반대에 있던 윤주태의 위치가 좋았지만 돌아나가는 차두리에게 연결을 했고요. 여기서 차두리의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헤이네르가 먼저 공을 차지하기 위해 좋은 자리를 선점했지만 정확한 차두리에게 불안하게 미끄러지면서 결국 밀려버렸고요. 차두리에게는 여기서 컵백과 반대편 두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반대편 윤주태에게 완벽한 서비스로 서울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용으로서는 결국 헤이네르가 야속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이 골이 결국 이날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수원에게 3연승을 기록하며 스스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후반기 두 차례 원정 무승부 이후에 홈에서의 승리라 더욱더 분위기가 올라갈 것이고요. 최근 3백과 4백을 계속해서 경기 중에 혼용하는데 이것은 지켜보는 팬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은 이제 휴식기 이후 1승 1무의 좋은 분위기를 이날 경기에서 이어나가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요. 부상 선수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이것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원이 이날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2위까지 또 가능했지만 이제 서정원 감독으로서는 다시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